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곧버스. 3,205원. 지금 아직 상단선 안 갔죠? 3,330원까지 가야 상단선이에요. 요 자리에 갔을 때 최대한 늦게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떨어질 시간을 안 주려면. 저 상단선을 맞고 닿은 다음에 딱 걷어 터질 딱 시점이 연말이면 안 밀리고 끝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최상의 방법이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고가를 넘어야 돼요. 3,440원을 넘어야 월봉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고요. 저가는 의미가 없어요. 저가는 의미가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고가를 넘어야 돼요. 고가를 넘어야 올라가기 좋은 구조가 된다는 거죠. 야간 선물이 0.6포인트 내려서 0.2% 하락했거든요. 이제 0.4%가 상승해야 되잖아요. 0.4%. 그러면 얼마냐? 3,205원에서 0.4%가 상승해야 돼요. 그러면 한 12원 정도 되거든요. 12원. 그럼 이제 10원만 올려볼게요. 10원. 10원. 10원만 해보죠. 자, 그러면 15원. 3,215원에서 시작하게 될 텐데, 별 차이는 없어요. 없습니다. 상단선은 지금 전고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를 방어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고가를 방어할 의사는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가 대략 T3이니까 3,195원. 3,195원이요. 이게 T3이고 하단선입니다. 3,195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영역이 매수 영역이에요. 여기가 상단선인데 이게 고점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가면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가 넘으면 이게 넘잖아요. 이거 넘으면 고가 투자심도 여기서 상승을 하거든요. 그 뒤로 5주 동안은 고투는 상승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저는 굉장히 좋은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3,195원 아래가 매수 영역입니다. 지난주 저가만 깨지지 않는다면 매수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봉은 기대할 게 없어요. 갭상승이 더 많이 나와야지. 이대로 하면 뭐 없어요. 상단선도 없고 하단선도 저가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면 일봉은 활용 가치가 없다. 주봉만 보시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타이거도 뭐 월봉은 동일한 내용이고요. 3,370원에서 곱하기 0.004 하면 13.48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15원을 올려야 돼요. 주봉에서 15원을 올리면 85원이 되겠죠. 동일합니다. 여기는 아예 상단선이 전고점 넘었어요. 하단선만 T3 3,365원이야. 3,365원. 그럼 이제 매수가가 3,365원이 되는 겁니다. 매도가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T3이고 하단선이고요. 3,365원 아래.
여기 저가까지 여기가 매수 영역입니다. 네, 여기 상단선인데 고가보다 높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네, 매수 전략은 주봉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은 제가 봤을 때 코멘트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코멘트 할 가치가 없다. 이거는 올라가도 내려가도 흠이다.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거면 차라리 더 많이 올려서 이게 하단선이 저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 그게 아니면 일봉은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코덱스로 가서 제가 분기봉을 보여드릴게요. 분기봉에 하단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보세요. 분기봉의 하단선이 이렇게 있다. 그죠? 여기가 매수가죠. 네? 여기 매수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도 매수가고, 여기까지도 매수가예요.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월말까지 한 3,800원대까지도 노릴 수 있고, 그냥 현실적인 거는 요 정도까지라고 생각해요. 3,465원 3,465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럼 3,465원이 얼마냐? 3,465원, 예, 고가를 넘은 거잖아요. 여기가 3,440원이니까 결국에는 지난달 고가를 넘어서 마무리하는 게 분기봉 하단선을 봤을 때는 노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하단선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이 하단선의 가격을 제가 노린 거죠. 이게 2,920원 정도 있잖아요. T5 2,920원이에요. 제가 매수한 금액이 2,850원, 2,900원 이렇게 샀잖아요.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다 하단선 아래의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어떤 봉을 보고 그 봉의 하단선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봉이나 다른 봉으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시점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봉을 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사람한테 설명하는 건 더 힘들어요. 어렵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 믿지도 않을 거고,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이건 제가 들고 있는 현재 그 코덱스예요. 타이거를 산 지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르든 내리든 의미가 없어서 최근에 코덱스를 이제 매수해 보고 있는데 2,998원입니다. 제 단가가. 이건 몇 번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자, 계속 뉴스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뉴스 같은 걸 보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뉴스가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뭐 어떤 적인지를 봐야 되고 골치 아파요 사실. 차트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보시면 예. 제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거래를 했는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자 보세요. 자 여기 12월 이거 언제 산 거지? 제일 먼저 샀을 때가 얼마였지? 이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산 게 있어. 12월 8일에 제가 3,145원이면 35원 이 정도에 샀어요. 이 정도에. 예, 이 정도에 샀습니다. 3,135원. 예, 이 정도에 샀고 그 다음에 산 거는 2,900원에 샀어요. 여기서 산 거죠. 근데 제가 이 선을 벗어났을 때 샀다고요. 이 선. 이게 이격불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났을 때 매수를 했는데 더 벗어났어. 그러니까 더 사죠. 예?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상단선에 딱 닿았을 때 팔아요. 여기가 매도. 그리고 밑으로 빠져서 다시 벗어났을 때 요 3,135원과 똑같은 환경인 거예요. 예, 여기가 2,850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샀어요. 매수. 그리고 여기 상단선에 도달했을 때 다시 매도했어요. 여기가 3,025원일 거예요. 네, 3,025원, 2,850원.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3,085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2,900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련의 규칙들을 다 지키잖아요. 예. 이격을 벗어나면 산다. 더 벗어나면 더 산다. 상단선에 가면 판다. 다시 하단선에 가면 산다. 상단선에 가면 판다. 예. 이런 일련의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다? 단가만 낮췄죠. 3,135원에서 그 다음에 3,065원으로 67원으로 낮췄다가 지금은 2,990 얼마죠? 제 단가가 8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137원이 떨어진 거죠. 그럼 손절을 했냐? 아니죠. 저는 손절을 한 적이 없어요. 예. 3,067원 단가일 때 3,085원에 팔았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2,998원일 때 3,025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익이고 여기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팔면서 이익을 냈고, 예. 물량은 줄였다가 다시 더 싸졌을 때 다시 태워서 단가를 또 낮춘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했던 이 3,135원을 제외하고는 2,850원과 2,900원은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 부근이에요.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큰 봉을 믿고 버티는 거죠. 근데 작은 봉을 보는 분에게는 이 이야기가 사실 별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지수가 왜 오르는데 곧버스를 사냐? 대세 상승할 건데 왜 곧버스를 사냐? 그건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저는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생각에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해석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제가 다른 종목은 거의 분석을 안 해요. 예.
주로 하락과 관련된 상품을 분석하거든요. 고버스, SQQQ, 뭐 SOXS 그런 상품들 대부분 이제 하락에 관련된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들을 분석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계속 시장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하락을 반복하는데 상승하는 폭보다 하락하는 폭이 더 크다면 그럼 저는 그걸 하락장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 상품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설사 일시적인 상승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면 상승에 베팅하는 것보다 하락에 베팅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조금만 상승이 와도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조금만 떨어져도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승하면 상승에 배팅 못해서 난리 나고, 하락하면 또 하락에 배팅 못해서 난리 나요. 그러니까 계속 눈앞에 보이는 흐름만을 보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거기다가 배팅을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다 보면 올라갈 때 상방에 투자해서 물리고 내려갈 때 하방에 투자해서 물리세요.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분의 성향이고, 그리고 그게 그분의 실력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바꾼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지식 수준에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꼬셔서 당신은 하락에 투자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락에 투자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실 때는 이미 본인이 하락에 관심이 있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이미 고버스, SQQQ, 뭐 SOXS 이런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하락 상품에 투자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는 건 여러분의 능력에 달린 거지, 제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실 건지, 아니면 이 동영상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동영상은 구독을 끊으시고 상방을 이야기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계속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버스보다 코스피 200 지수로 지난달 저가가 297.6인가 그런가 봐요. 여기를 붕괴하면, 이 자리를 붕괴하면 상승은 끝난다, 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297.6을 붕괴하지 않는 한 이건 조종이다. 조종이기 때문에 고버스를 매수하는 것 자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버스를 매수한다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한다에 배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해야 돼요. 이번 달 안에. 9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야간 선물은 297.60이고요. 전월 저가. 전월 저가. 그 다음에 주간 선물은 297.5.45? 45 정도 되나봐요. 이거 추정치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야간 선물이 297.60을 붕괴하게 되면 주간 선물도 붕괴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 선물이 297.60 아래에서 마감해서 야간으로 넘기면, 야간은 지난달 저가가 그냥 붕괴돼요. 붕괴되면 주간 선물은 295.45를 붕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도 290.61을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관찰해야 될 거는
야간 선물이 297.60을 분기하느냐예요. 지금 303 정도니까 앞으로 시가 찍고 6포만 더 내리면 저는 이번 달은 거의 하락이 확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300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분기봉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뜻해요. 그럼 내년 3월까지는 제가 보기엔 고버스에게 되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까지 고버스를 팔지 않아요. 사지도 않았지만 팔지도 않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단가를 관리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 파는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본 거죠. 물론 이제 작은 물량이지만 더 사기 위해서 판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권유하고 싶은 건 제발 단가 관리 좀 하세요. 단가 관리를 하세요. 몰빵하지 말고. 한 번에 몰빵하시면 이게 손실이 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꼭 쥐고 줄였다 늘렸다 그죠? 물량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좋은 단가를 계속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올라갈 땐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좋은 단가를 만들면 되니까. 제가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너무 그 자신의 판단에 대한 그 집행되는 금액이 너무 크세요. 그래서 샘플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제가 단가를 어떻게 낮췄는지를 지금 3,135원에서 2,998원까지 낮췄잖아요. 그런 식의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한 거잖아요. 제가 단가를 관리한 걸 나중에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 때부터 그 다음에 또 추매하고 다시 팔고 사는 걸 실시간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유입니다. 이거 뭐 3,000주 가지고 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기준에서 이 고버스를 투자하시는 분 중에 뭐 몇 억을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10억이 넘는 분도 있는데 제발 단가 관리 좀 하십시오. 자,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